우리가 도와줬는데 왜 미워할까요? 우리가 진심으로 도와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차갑게 변한다면 어떨까요? 고맙다는 말 대신 거리두기, 심지어 뒤에서 험담까지 들린다면요? 우리는 당황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런데 정말 우리가 잘못한 걸까요? 우리가 믿었던 선의의 상식.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한 번쯤 하게 됩니다. 누군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손을 내밉니다. 시간도 쓰고 에너지도 쓰고 때로는 돈까지 씁니다.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옆에 있어줍니다. 우리는 그걸 당연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런 기대도 생기죠. 적어도 고마워하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연락이 줄어들고 어쩐지 피하는 것 같고 심지어 뒤에서 좋지 않은 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이 순간 우리는 깊은 혼란에 빠집니다. 내가 너무 간섭했나? 내가 실수했나? 하지만 많은 경우 진짜 문제는 우리의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해줬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선의로 시작된 행동이 상대방의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관계의 균열이 시작됩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의 뇌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는 보통 도움을 주는 행동을 사랑, 배려,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 그렇습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조금 다른 감정이 동시에 생길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존감 위협이라고 설명합니다.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메시지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혼자서는 해결하지 못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이 메시지를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번엔 힘들었지만 덕분에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며 도움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약한 사람에게는 상황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수록 자신의 부족함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함보다 먼저 부끄러움이나 열등감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어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도움을 준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건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건넨 손이 상대에게는 자신의 약점을 보여준 순간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도운 건 순수한 마음이 아닐지도 몰라. 사실 나를 무시하고 있었던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빚진 기분을 느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부채감이 만들어내는 관계의 역설. 인간관계에는 아주 강력한 심리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상호성의 원칙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받으면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이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거의 본능에 가까운 감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작은 선물을 받아도 마음속에 미묘한 빚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에서는 낯선 사람이 작은 음료를 사줬을 때 그 사람에게 물건을 구매할 확률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준 도움이 상대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일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큰 돈을 빌려줬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엔 정말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른 감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걸 내가 언제 갚지? 이 생각은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결국 마음속에서 부담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과잉 회픽 상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부담을 해결하는 가장 건강한 방법은 노력해서 빚을 갚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더 쉬운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바로 채권자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저 사람도 뭔가 계산이 있었을 거야. 괜히 잘난 척하려고 도와준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갚아야 할 빚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마움을 느끼는 대신 오히려 도와준 사람에게 거리감을 두기 시작합니다. 열등감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순간. 또 하나 중요한 심리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평가 유지 이론입니다.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 자신보다 잘나 보일 때 생각보다 큰 심리적 불편을 느낍니다. 특히 그 분야가 자신에게 중요한 영역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직종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친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면 친구는 분명 고마움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은 되는 걸까? 이 질문은 사람의 자존감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편함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능력을 갑자기 높이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바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사실 별거 아니었어. 괜히 잘난 척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상대는 더 이상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심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흔합니다. 그래서 선의로 시작된 관계가 이상하게 어긋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사람을 도와주지 말라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이 있어서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이 됩니다. 다만 우리는 현명하게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겸손한 방식의 도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결해 줄 때 상대가 작아지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해결해 줄게 라는 말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같이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말하면 관계의 균형이 유지됩니다. 우리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동료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관계의 균형입니다. 한쪽만 계속 주는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인간은 서로 기여할 때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작은 부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에게도 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계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고 모든 부탁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자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건강한 관계에는 항상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용히 지금은 어려워 라고 말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 혹시 지금까지 누군가를 도와줬다가 상처받은 경험이 있다면 꼭 이 말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 일이 우리의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빛이 너무 밝아서 상대의 그림자가 더 선명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타인의 선의를 그대로 받아들일 만큼 마음이 단단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고마움을 아는 사람들에게 쓰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분명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마음으로 기억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경험이 있었다면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우리는 생각보다 비슷한 경험을 하고 살고 있으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인간 마음의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